하다 보니까 저희들 한 석 달 걸렸죠. 네. 석 달 동안 저대도 배골고 있으니까 빨리 오픈해주라 빨리 오픈해주라 이래서 저희가 아무 생각 없이 되는 대로 오픈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오픈을 잘못했더라 이거죠. 그래서 애터미가 맨 처음 시작할 때 있잖아요. 그 누가 그걸 영상을 그 찍은 거 사진을 보여주던데 그 오피스텔인가 봐요. 거기 앞에다가 한글로 애터미 써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대요. 애터미가. 근데 그때 박한길 회장님이 어떤 걸 선택을 잘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거기서 처음 초창기 시작인데 근데 그때 박한길 회장님과 함께 이 기회를 알아보신 분들은 지금까지도 성공했나요? 안 했나요? 했습니다. 했죠. 근데 지금은 애터미 시작해갖고 성공하려면 제가 봤을 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그러는 것처럼 박한길 회장은 뭐 때문에 성공했을까 생각해봤더니 그때 이제 바이너리로 마케팅이 최초로 나왔었고 또 생각해보니까 저가를 공략을 했었고 생활 필수품을 공략을 했었고 그 다음에 해모임이라는 좋은 제품을 가지고 이긴 것 같아요. 성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보상 플랜만 좋아도 그러니까 제품은 나쁘고 보상 플랜이 좋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성공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죠? 네. 그러니까 보상 플랜은 엄청나게 좋은데 제품이 좀 덜 받쳐져. 그래도 성공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보상 플랜은 엄청 안 좋은데 제품이 엄청 좋아. 그러면 성공할 가능성이 좀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왕이면 보상 플랜도 좋고 제품도 완벽하게 갖춰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상 플랜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풀 수 있다면. 그래서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얘가 탄생하기 전까지는 작년 5월 달부터 저희가 꿈을 꿨던 것 같아요. 이 꿈을. 이 100달러짜리 꿈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사람도 없고 어설픕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어떤 강사도 없고 그 다음에 뭐 갖춰진 것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 어설퍼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강남이 배밭이었을 때가 기회일까요? 지금이 기회일까요? 대박. 예, 지금 여러분 한 평도 못 사잖아요. 살려고 해도 그잖아요. 근데 만약에 강남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알았다면 투자 안 할 사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메타 비전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애터미 같은 신화를 한번 일으키지 않을까. 애터미를 뛰어넘어서 어떤 삼성이나 현대 같은 그런 큰 그룹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꿈을 꿔봅니다. 자, 메타 비전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메타 비전은 회사가 어디에 있다겠어요? 코스타리카. 예, 코스타리카. 왜 어렵게 그 코스타리카라는 나라에 회사를 뒀을까요? 저희 나라에서는 수당 지급률 80% 이상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를 할 수가 없냐면 무형의 제품으로 다단계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가 작년에 해봤거든요. 작년에 직방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는 형태로 해서 똑같이 마케팅을 해서 한번 해봤어요. 근데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망했어요. 왜 망했을까요? 돈이 안 돼요. 제품도 좋고 마케팅도 좋고 다 좋은데 돈이 안 돼요. 내가 쓴 거에 비해서 돈이 안 돌아오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직방공제조와 35% 수당 지급률에서는 절대 돈 벌 수 없다. 네, 절대 죽어도. 그러니까 어떤 분이 자기 밑에 매출이 몇 억을 뛰었는데 한 달에 몇 백밖에 못 보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 수당 지급률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회사를 메타 비전이라는 회사를 찾아냈어요. 찾아내서 자, 메타 비전에서 첫 번째 상품을 선택을 했는데 그 상품이 뭐냐면 회사의 주식형 코인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주식형 코인인데 이 회사가 우리가 100달러씩 아주 조그만 소액으로 엔젤 투자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제가. 근데 자, 엔젤 투자를 할 건데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또 생각한 건데 1,000만 원짜리 10명이면 얼마예요? 1억이잖아요. 근데 10만 원짜리 1,000명이면 얼마예요? 1억이에요. 똑같이. 근데 자, 1,000만 원짜리 10명이 값어치가 더 셀까요? 10만 원짜리 1,000명이 더 셀까요? 네, 10만 원짜리 1,000명.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거 설명하면 이게 100달러 갖고 뭔 돈이래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돈이 되게 해놨습니다. 자, 엊그제 그 메타센이라는 회사를 갔다 왔거든요. 아까 말씀드려달라고. 메타센이라는 회사를 갔다 왔는데 일단 그 메타센 회장님이 자기 성함을 좀 언급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그냥 그 회장님, 메타센 회장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회장님을 뵙고 오신 분들은 그냥 100%이 사업을 하겠다 결심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그 회사의 가치가 앞으로 상승할 거라는 걸 그 회장님을 통해서 절실히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앞으로 조금 사업하실 만한 분들은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정해가지고 여러분들 모시고 가겠습니다. 거기 회사에. 그래서 회장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냥 모두 모시고 갔으면 좋겠어요. 모시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이 메타센이라는 회사는 삼성과 같은 기업이에요. 기업에서는 다단계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딱 그렇게 소개를 했더니 여러분들이 전화해가지고 메타센에서 다단계 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가 계속 질문이 가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게 너무 괴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설명을 좀 잘해달라고. 메타센에서는 뭐예요? 우리들의 상품이에요. 메타센이라는 회사는. 예, 그래서 상품일 뿐이지 이 회사에서는 안 한다. 자, 사업은 어디에서 한다? 메타비전에서 한다. 그래서 자, 우리가 투자할 메타센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는 뭐냐면 항균 잠깐만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난다. 항균 기술이에요. 아무튼 항균으로. 예,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은을 가지고 SAN이 센이라고 발음을, 여기 우리는 여기 산이잖아요. 근데 센이라고 발음을 한대요. 발음을 하는데 SAN이 기술 그 약자래요. 기술 약자. 그래서 요 S 요것만 알고 있어요. 제가 실버 은을 다단계 입자 증식법으로 공법으로 해서 이해를 한 건데, 자, 국내 특허, 해외 특허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이 기술력이 얼마나 좋았냐면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는 삼성으로부터 투자를 받았어요. 제가 듣기로는 한 50억 넘게 투자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연금에서도 투자 유치를 받았고요. 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프로젝트를 수주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분이 그때 이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이러더라고요. 그때는 돈이 막 들어왔잖아요. 투자금이. 그래서 제품을 진짜 무섭게 막 무조건 만들어 찍어냈대요. 마스크면 마스크, 도마, 뭐 행주, 걸레, 그 다음에 뭐 에어컨 필터, 정수기 다 만들어냈답니다. 만들어냈는데 자, 팔렸을까요? 안 팔렸을까요? 네, 안 팔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때는 항균이라 해봤자 우리가 균이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심각성을 몰랐어요. 근데 이 회사가 튀기 시작한 게 언제였어요? 2019년도 코로나가 오고 난 뒤부터 2019년도 말에 코로나가 왔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처음에는 삼성으로부터 투자를 받으니까 굉장히 좋았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기업이 막 투자를 했어. 국민연금이 우리 투자 유치를 했어. 그래서 첫 번째 대주주가 누구였냐면 그 메타센 회장님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주주는 삼성이고 세 번째 주주는 국민연금이었어요. 그만큼 많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또 한 가지 예를 드는데 정수기를 뭐 30억 원어치? 30억 원어치를 이렇게 납품을 하기로 계약을 했대요. 근데 정수기에서는 뭐가 생명이에요? 필터. 그래서 필터를 만들어서 납품을 하면 굉장히 큰 돈이 된답니다. 근데 이 대기업에서는 그렇게 하겠습니까? 대기업에서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너희는 그냥 원료만 줘. 그래서 매출이 50억 가까이 땄는데 여기 재료값은, 그러니까 원 그거 값은 한 3억밖에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먹고 살겠어요? 못 먹고 살겠어요? 못 먹고 살죠. 그래서 이제 이 회사에서 결심을 한 게, 이 삼성이랑 회사하고 헤어져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대표님 표현이 그래요. 삼성하고 헤어지는데 또 10년 걸렸답니다. 그러니까 재판도 하고 뭐도 하고 삼성하고 완벽하게 분리를 하면서. 그래서 이 회사가 다시 2017년도에 주회기를 설립을 했다가 다시 없애고 뭐를 했어요? 2020년도에 메타센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법인을 설립을 했는데 법인을 설립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회사에서 뭘로 했어요? 블록체인 위생관리 플랫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삼성하고 대기업에 너무 많이 시달리셨어요. 그래서 시달리다 보니까 지분에 관련 없이 투자를 받는 방법이 뭘까 생각하다가 요즘은 뭐가 유행이에요? 인기 있어요? 블록체인 인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메타센 코인을 발행을 한 거예요. 딱 5억 개를 발행했습니다. 사람들은 말씀하시는데 5억 개면 그닥 많은 숫자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뭐 60억 개, 뭐 30억 개, 100억 개 뭐 이렇게 코인을 발행을 한대요. 근데 여기는 실제 5억 개밖에 발행 안 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실제 생활 속에서 쓰게 하게끔 위해서. 그래서 이분이 꿈이 이제 이거를 내가 실생활에서 진짜 화폐의 가치로 좀 쓰게 해볼게.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면 지금 그 아직 굳이 계약도 아직 안 했나 보더라고요. 여주에 그 펫파크를 그 공원을 조성하려고 그래요. 펫파크. 그러니까 그냥 뭐 강아지들이 뭐 단순하게 장례식장 이게 아니고 저 뭐 병원서부터 장례식장, 놀이공원, 그다음 펫 펜션, 뭐 펫 호텔 뭐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펫 강아지를 외국 여행 갈 때 어디다 맡겨요? 펫 호텔에 맡기고 가잖아요. 맡기고 가면 어디가 있어요, 걔네들이? 네모난 걸 가잖아요. 밥만 주고 죽이지만 않고 살려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정신적으로 난리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를 할 거냐면 그 펜션도 뭐를 할까? 가족 사람하고 강아지하고 같이 와서 펜션에서 놀 수 있는 공간. 또 아니면 펫 호텔은 뭐냐면 애들이 그냥 잔디에서 뛰어놀면서 그 즐길 수 있는 공간. 이런 걸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장례식장도 뭐가 있어요? 그 펫 메모리얼 파크라고 하더라고요. 메모리얼 파크라고 뭐를 할 거냐면 보통 요즘은 장례식을 치르고 화장을 하면 뭐를 해놔요? 낙골당에다 이렇게 놔두잖아요. 근데 여기는 낙골당을 없앨 거래요. 낙골당을 없애고 뭐를 할 거냐면 내가 우리 강아지가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러면 휴대폰을 갖다 딱 QR코드를 집어넣으면 우리 그 애기하고 놀았던 영상이라든가 그게 다 이제 저장이 돼 있답니다. 그래서 메모리얼 파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 그렇게 할 건데 얘 왜 이래? 됐어요. 응? 됐어요. 그렇게 할 건데 예를 들어 코인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면 강아지 그 장례식 치르는 데가 한 300만 원 한답니다. 300만 원. 근데 뭐 사람보다 더 비싸요 이게. 근데 300만 원 하는데 예를 들면 강아지 공원에 와서 거기서 펜션에 가서 즐기고 놀고 그 다음에 장례식을 치르고 할 친구들은 나이 든 사람일까요? 젊은 친구들일까요? 젊은 친구라는 거죠. 나이 든 사람들은 어때요? 홈이 갖고 가서 이렇게 제가 묻어주잖아요. 근데 젊은 친구들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젊은 친구들을 겨냥을 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강아지 장례식장을 치르는데 300만 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메타센 코인을 사와. 그리고 메타센 코인으로 결제를 하면 30% DC해 줄게. 그럼 젊은 애들이 할까요 안 할까요?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실생활에다 한번 도입을 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코인 값을 한번 띄워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또 제일 잘한 게 뭐냐면 2015년도에 EPA 인증이라는 걸 받았어요. EPA 인증은 뭐냐면 미국 하면 뭐가 제일 유명해요? FDA. 근데 FDA는 제가 봤을 때 그냥 웬만하면 다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FDA가 뭐예요? 그리고 물어봤더니 FDA는 어떤 제품의 질이라든가 이게 아니고 안전성 테스트랍니다. 얘가 먹어도 안전하다 이런 뜻이랍니다. 먹어도 써도 안전하다. 그래서 FDA 인증이 안전성 외에는 그다음 뭐 기능성 이런 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요 EPA 인증은 아닌 것 같아요. 기능성도 다 들어가고 그리고 EPA 인증을 받기가 굉장히 까다롭답니다. 그래서 EPA 인증 받은 회사가 아시아권에서는 딱 2개밖에 없대요. 일본의 한 회사하고 우리나라의 메타센 회사하고 2군데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지금 EPA 인증을 가지고 지금 이 EPA 인증이 또 뜬 때가 언제였냐면 그 코로나가 오고 나서 그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엊그저께 이제 여기 같이 가서 들으셨어요. 2018년도가 마스크를 갑자기 이 EPA 기술을 넣어서 그러니까 이 항균 바이오 기술을 넣어서 마스크를 만들어 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 공장을 차려가지고 마스크를 만들었답니다. 근데 마스크가 한 개도 안 팔렸대요. 진짜 단 한 개도 안 팔렸다고. 그래서 마스크를 뭐 했냐면 사람들한테 그냥 나눠주고 한번 써봐라 이렇게 했대요. 근데 그때는 그 코로나가 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쓰죠. 그래서 1년을 유지를 뭐 직원을 몇 명을 뽑고 1년을 유지를 하다가 2019년도 말에 그러니까 적자 이거 그래서 뭐 몇십억을 뭐 포기를 하고 공장을 없앴답니다. 없애려고 막 하고 있는데 그때 중국에서 코로나가 발병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아직 안 알려졌어요. 중국에서 코로나가 발병했는데 우리한테 말을 안 하고 갑자기 중국에서 그때 몇 개다 그랬어요? 5만 개. 아니 50만 개인가?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마스크를 갑자기 주문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회사가 갑자기 망하려다가 어떻게 됐어요? 다시 소송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고 또 이제 이걸 알아주질 않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코로나가 오면서 이 회사는 외려 더 잘 된 것 같아요. 왜냐면 바이러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무 인식이 없다가 심각해진 거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근데 지금 코로나보다 더 센 놈이 온다는 소리 들어보셨죠? 예, 더 센 놈이 온대요. 그러면 그때는 이 메타비저 마스크 아니 메타세 마스크를 꼭 써야 됩니다. 그래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에서 미국 정부래요. 정부 국방부가 단체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코로나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었대요. 우리는 모르는데 막 병원에서 코로나 걸려 가잖아요. 그러면 부부가 같이 따로 갔는데 다 서로 시체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식으로 200만 명이 죽었대요. 미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국방부 거기서 심각해졌을까요? 안 심각해졌을까요? 심각해졌죠. 그래서 전 세계 바이오 기술을 다 찾아보는데 어디가 걸렸어? 딱 전 세계에서 한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이 회사.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갖고 전화가 왔답니다. 전화가 왔는데 너희들 들어와 빨리 우리가 너희들 들어와 그래요. 그래서 그 대표님 다음에 가시면 그 이야기 해주시고요. 안 들어가 그랬대요. 왜 안 들어와? 그러니까 아니 비행기 표값이 그 코로나 때 엄청나게 비쌌다네요. 그래서 세 명이 가서 기술진하고 같이 가서 세네 명이 가서 갔다 오면 한 3, 4천 깨지는데 우리가 왜 가냐? 안 간다. 누구 할지도 모르고 우리 그런 거 많이 당해봤다. 이제 이렇게 했나 봐요. 왜 그러냐면 뭐 어떤 나라에서 실컷 한다고 해놓고 그까지 가서 열심히 했잖아요. 샘플 뺐잖아요. 안 해버린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안 해. 그랬더니 그러면 좋아. 우리가 돈 다 대줄게. 그래갖고 왔다가 또 뭐를 했냐면 또 샘플을 이것저것 만들어내라 그러더라고요. 병원에 이거 병원 수술 뭐 이런 거 가운 마스크 이런 거를 그래서 아니 그것도 안 해. 그 샘플비 하나씩 더 하려면 얼마나 많이 드는데 그랬더니 또 샘플비까지 다 해서 미국 국방부하고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앞으로 비전이 어마어마하다. 예. 그래서 자 이제 이게 우리 생활 속에서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안 들어가는 데가. 자,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이거는 감염 관리에 의한 신소재거든요. 얘가. 자, 그래서 아까 보이시죠? 이게 지금 미국에 제공한 거거든요. 예, 미국에 병원에서 환자 보고 감염되면 돼요, 안 돼요? 장갑 감염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종류로 쓴다. 자,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마스크 좀 전에 설명했는데 마스크를 제가 하나 갖고 있는데 일반 보건용 마스크는 하루 사용하면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면 폐렴이나 폐암이나 치매가 걸린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네, 마스크를 쓰면 폐암이나 폐렴이나 치매가 걸린대요. 치매 걸릴 확률이 높아진대요. 왜 그러냐면 마스크를 쓰면 내가 숨을 쉴 때 뭐가 달라붙어요? 세균이 달라붙어요. 근데 내가 자꾸 숨을 쉬면서 뭐를 공급해줘? 수분을 공급해 주잖아요. 그러면 얘가 어마어마하게 증식을 한대요. 증식된 애들이 다시 변형이 돼가지고 어디로 들어와요? 내 몸속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미국에는 마스크를 못 쓰게 한대요. 근데 우리 마스크는 지금 뭐라고 써져 있어요? 10데이 마스크라고 미국에 팔리고 있어요. 한 개에 5,000원입니다. 5,000원인데 얘는 열흘을 사용해도 세균이 번식을 해요, 안 해요? 다음은 죽어버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스크가 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칫솔 지금 요즘 칫솔 거기 칫솔 하나 줘봐. 칫솔이 뭐냐면 우리가 칫솔모가 문제잖아요. 칫솔모. 그러면 우리 칫솔모가 항균 칫솔이라고 근가요, 안 근가요? 예, 99.9% 항균 칫솔이라 그래요. 항균 칫솔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맞긴 맞답니다. 그거 안 맞으면 방송에 내보내면 안 되고 심의에 쓰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들은 코팅이 돼 있는 거래요. 그래서 몇 번 쓰면 코팅이 벗겨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칫솔은 한 3~4번만 쓰면 코팅이 벗겨져서 그 다음부터 어디다 놨다요, 칫솔을? 화장실에 두잖아요. 그러면 그 화장실에 어마무시한 곰팡이나 세균들이 여기서 엄청나게 증식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모르고 또 그거 물에 헹궈서 또 쓰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얘는
칫솔모 자체가 한규모입니다. 한규모. 그래서 얘를 닦고 있으면 그러니까 얘 이름이 물로만 칫솔이라 그래요. 도영이가 닦았나 보다. 물 젖어 있네. 이래도 세균이 번식을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얘는 이 모 자체가 한규모다 보니까 자 지금 균이 닿았어.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요. 균이. 예, 균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얘가 이름이 뭐냐면 물로만 칫솔 이렇게 써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5분 닦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빨 닦는 것까지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닦아요? 닦잖아요. 이거 하지 말래요. 연필 잡듯이 잡으래요. 연필. 그거 이렇게 5분 닦으래요. 예, 그러면 얘가 우리 잇몸 속에 숨어 있는 그 안 좋은 균 있잖아요. 예, 유해균까지 싹 다 이렇게 죽인답니다. 그래서 잇몸을 실제로 이 칫솔만 바꿨는데 잇몸이 건강해지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요즘 임플란트도 많이 하고 잇몸이 안 좋으시거든요. 근데 이거 가지고 하면 저는 저녁에 잠자기 전에 어디를 갔는데 치약이 제가 마음에 드는 게 없더라고요. 저는 이제 좀 천연 치약만 쓰거든요. 그 치약이 없어서 그냥 이걸로 물로만 한번 닦아봤어요. 진짜 괜찮아요. 아침에도. 괜찮다. 그래서 이 칫솔모를 테스트를 했더니 어때요? 6시간 지나니까 폐렴균까지 그냥 싹 없애버리더라 이거죠. 이런 제품이다. 자, 양말을 신었더니 어때요? 무종길이 99.9%. 요거는 다 성분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이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이 양말을 신으면 발이 썩어요, 안 썩어요? 당뇨 환자들은 이렇게 그 혈액 전달이 산소 전달이 안 돼가지고 발이 끝에서부터 썩어오잖아요. 근데 그런 걸 좀 막아주더라 이거죠. 그래서 걸레도 나왔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생활 배수관 있잖아요. 배수관이나 아니면 이런 데 생물막이 안 생기더라.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구직포 이거를 썼더니 섬유율이 어때요? 99.9%. 예.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제품을 공기청정기 아니면 뭐 정수기 안 만드는 게 없습니다. 예. 이렇게 다 만든다. 그리고 특히 포장이 중요하거든요. 음식을 포장을 해놓으면 음식이 상해요, 안 상해요? 안 상해요. 아, 상해요. 근데 여기로 이 포장지로 해놓으면 안 상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마스크가 이게 그거에 들어있거든요. 비닐 포장지에 들어있거든요. 그 비닐 포장지 저 모르고 휙 버렸거든요. 버리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버리지 말고 뭐 하냐면 거기다가 뭐 다른 걸 좀 보관을 해놔버려요. 음식도 넣어놔버려요. 안 상는데요. 그래서 그런다. 자, 그래서 음식의 신선도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내일 모레 이제 지금 진행 중이에요. 지금 현재 거래소 비트포렉스라는 거래소 아세요? 예, 글로벌 거래소예요. 비트포렉스라는 거래소에 1달러에 지금 상장을 하려고 지금 진행 중이에요. 자,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분이 아까 우리나라에서 생활 코인으로 쓰고 싶어 했어요. 그러면 어디에 상장이 돼야 될까요? 우리나라에 쓰려면 업비트나 빗썸에 상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업비트에 가서 물어봤대요. 물어봤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 코인이 엄청나게 좋은 코인이네요 이러더래요. 근데 코인 전문가들은 이 코인 말하면 완전 무시합니다. 기술력이 떨어지고 이거는 나도 뭐 돈 얼마만 있으면 만든다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 말씀 맞은 것 같아요. 근데 업비트에서 이 코인을 좋게 평가하는 이유는 뭐였을까요? 어디를 봤을까요? 이 회사를 본 거죠. 회사의 기술력을 본 거죠. 회사의 가능성을 본 거죠. 그래서 이 코인이 아직까지는 그 법적으로 주식형 코인이란 말을 못 쓴답니다. 근데 지금 주식형 코인이란 말이 법적으로 통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코인 이름이 뭐라 하더라? 영어 약자로 뭐 말하던데. 영어 약자로 세자 말했는데 그 주식형 코인으로 허가를 받을 수가 있대요. 그러면 얘는 뭐가 같은 코인이에요? 주식과 같은 코인인 거예요. 일반 코인은 그냥 알고리즘만 있잖아요. 회사도 없고 뭐도 없고. 그래서 이거를 여러 사람들이 인정을 하면 생태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막 블록딜 하고 뭐 프리세일 하고 막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나중에 락을 딱 묶어놓거든. 락이 딱 풀리는 순간 어때요?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던지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도 50만 개가 있어요. 뭐 코인이 한 개가. 근데 그거 지금 50만 개 있는데 그게 6천 얼마까지 갔거든요. 근데 지금 0.1원인가 떨어져갖고 없어졌어요. 없어져 그 코인이. 그런 코인도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데 얘는 사람들이 뭐를 봤냐면 그 회사를 봤다는 거죠. 회사. 그래서 업비트에서 뭐라 그러냐면 2가지 조건만 해오면 무조건 상장해드릴게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뭐였을까요?
글로벌 거래소에 일단 점을 한번 찍으세요. 한번 상장을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뭐였냐면 유저가 5만 명이 넘으면 무조건 상장해 드릴게요. 지갑수가 5만 명이 넘어야 됩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맨날 가서 말하면 전 돈이 필요 없어요. 돈 필요 없어요. 맨날 그래요. 이거 네트워크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기는 그냥 회사를 만들어 가서 차근차근 하고 싶다. 근데 이제 저한테 설득당한 이유는 딱 한 개다. 뭐예요? 제가 뭐 만들어준다고 했어요? 유저 모아준다고 했죠. 유저 모아준다고. 그래서 한 거다.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여기 동백 소울푸드라는 데서 떡볶이잖아요. 떡볶이인데 이 기술로 했더니 이걸 안 움직이면 지금 화면이 사라진가 보다. 자, 이 기술로 미국 EPA 등록 항균 물질로 음식물 포장지로 사용 시 상온에서 6개월간 신선도를 유지합니다. 대박이죠? 그러면 이게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뭐 고기나 이런 거 꼭 냉동으로 해서 뭐 옮겨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냉동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냥 상온에서 옮겨도 음식물이 상하지 않는다. 그래서 얘가 지금 실제적으로 편의점이나 이런 데하고 많이 계약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여기는 거의 정부하고 그 거래를 하더라고요. 정부, 중국 정부, 미국 정부, 여기는 어디 정부하고 계약을 했어요? 인도 정부. 예, 인도 진출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여기 공기 정화 필터, 그러니까 자동차 이거는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저기 정수기는 지금 이렇게 할 거다, 이루어질 거다 이러면서 전화가 이렇게 카톡이 왔길래 제가 캡처를 떠서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코인이 저희의 상품이에요. 상품. 근데 이 상품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자, 저희가 몇 달러로 한다고 했어요? 100달러. 가벼워요? 무거워요? 가볍잖아요. 이 가벼운 걸로 우리가 뭐를 할 거냐면 뭐를 모아야 돼요? 우리는 유저를 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뭉쳐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낼까 해요.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할 거냐면 100달러가 들어오면 일단 코스타리카 회사가 20%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코스타리카 회사에서는 뭐를 해요? 20%에서 코인값 줘야 되겠죠, 먼저. 그러면 전세용 대표님이 우리한테 제공한 코인값은 얼마나 될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엄청나게 작은 금액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그 금액으로 우리한테 주기 때문에 자, 우리가 코인을 100달러를 투자를 하시면 코인을 몇 개를 드려요? 100개. 100개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100달러치 드렸죠, 일단은. 근데 코인을 바로 팔 수 있을까요? 없어요. 낙을 묶을 거예요. 1년 낙을 묶은 이유는 뭘까요? 예, 우리가 팔아서 사서 바로 갖다 던져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저희들은 마케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100달러를 받아서 20달러는 회사로 가고 80달러를 우리들이 나눠 가질 거예요. 그래서 나눠 가질 건데, 자, 이게 100달러, 그러니까 에게 그거 갖고 무슨 돈이 되겠어?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지금 이 마케팅을 3번째 하고 있거든요. 그 정확히 따지면 4번째인 것 같아요. 근데 4번째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성공했습니다. 두 번째도 성공했습니다. 근데 3번째 실패했습니다. 국내 직판 라이센스에 들어가고 한 번 실패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거 4번째 이거는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네트워크를 해서 큰 돈을 벌어본 역사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제가 뭔가 네트워크를 하려고 시작하면 항상 제일 앞에 노트를 새로 마련해서 제일 앞에 뒤에다 뭐라고 썼냐면 월천여사 이렇게 써놨어요. 뭔 뜻이에요? 월 1,000만 원 벌고 싶다고. 근데 그 월천이 어쩌다 한번 당도하긴 해요. 근데 당도를 했는데 그 다음 달에 유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근데 제가 이 마케팅으로 인해서 처음으로 하루에 500, 600씩 벌어봤어요. 매일 나와요. 그렇게. 그리고 아주 안 될 때가 50만 원. 진짜 환장하죠. 예. 그래서 저는 이 마케팅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 마케팅이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람들이 돈이 안 된다 그러는데 저희가 지금 5억에 10% 정도가 네트워크용으로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10% 정도가.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지금 1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할 거거든요. 근데 1년 기간 안에 얘가 완판이 됐다 치면 얼마냐면 우리가 1달러씩 살 거잖아요. 그러면 650억 정도 돼요. 근데 우리가 자 마케팅으로 풀릴 거는 얼마가 풀린다고 했어요? 80%가 풀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한 520억 정도 돼요. 그죠?
520억이 풀리는 데가 먹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엄청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안에서 뭔가를 520억을 여러분들한테 수당으로 드리려면 돈을 얼마를 걷어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 몇천억 걷어도 그 돈이 안 풀릴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조그만 돈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예, 마케팅으로 거의 다 풀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가장 빠른 방법으로 돈이 될 수 있게 해놨어요. 내가 가입을 하면 뭐를 준다고요? 메타센 코인 100개를 드리고, 자, 내 밑에 분들이 두 분이 가입을 했어요. 자, 후원 수당의 자격 조건은 뭐예요? 좌우 추천 한 명 한 명씩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저희는 보통 바이너리로 가면 어디만 드려요? 소실적 기준만 드리는데 저희는 양쪽을 다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100달러 한 분이 들어올 때마다 얼마가 풀려요? 10달러. 되게 크지 않아요? 양쪽 다 뭐 1대1만 맞아도 27,000원이네. 지금 현재 시세로. 그죠? 괜찮은 값어치죠? 근데 저희는 2배도 주고 3배도 준대. 헐, 대박.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크냐면 예를 들어 이쪽에가 90명이 누적이 돼 있다 칠게요. 90명이 누적이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이쪽에 30명을 했어. 그러면 30명의 3배는 몇 명이에요? 90명. 근데 저희는 양쪽 다 드리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더해서 120명씩 1200달러가 나옵니다. 돈 벌기 쉽죠? 네, 참 쉬워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한 명, 두 명 올 때는 실감을 못 합니다. 근데 나중에 밑에서 퍼지고 퍼져 나가다 보면 진짜 어디서 내 산하가 오시긴 오셨는데 어디 계신지도 몰라요. 찾지도 못해요. 그거 찍고 내려가다가 잠들어 진짜. 그래서 못 찾아요. 그 정도로 이게 확산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이렇게 3배로 주다 보니까 자, 그리고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자, 이렇게 한 줄을 딱 섰다는 가정하에 자, 이쪽에가 한 1000명이 누적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 1000명을 딱 요 한 사람만 누적을 받나요? 아니요. 아니죠. 여기 있는 사람도 1000명을 3배로 맞춰 먹을 수 있고 여기 다 같이 맞춰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여기 바이너리에서 저희 바이너리에서 제일 못하신 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지찍기 계속 해서 나가신 분들이에요. 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 밑에 사람 한두 사람밖에 없는데 클까요, 못 클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한 줄로 쫙 세우면 어떻게 돼요? 서로 힘받아서 가잖아요, 같이. 그래서 이게 쫙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같이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마케팅을 했을 때 되게 기분 좋았던 게 그거예요. 어느 날은 저기 저 위에 누가 1등을 했어. 수익률로 1등을. 근데 어느 날은 봤더니 저 밑에 분이 1등 했어. 어느 날은 또 내가 1등 했어. 왜 그럴까요? 누적이 돼 있는 걸 그날 소실적 쪽에 많이 하나에 따라서 맞춰 먹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케팅이 좋은 게 빠르게 돈이 될 수 있고 위에서 아래까지 다 같이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구조예요. 근데 이 마케팅의 단점은 뭘까요? 네, 단점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80%도 가부화가 금방 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한 거를 누적된 걸 다 같이 받아먹어가기 때문에 예, 중복해서 받아먹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마케팅의 단점이 가부화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부화 막는 방법으로 뭐를 해놨냐면 저희가 대실적을 누적을 해드리잖아요. 남은 맞춰먹고 남으면 누적을 해드리는데 누적을 한 6개월 해드렸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5개월 뒤에도 와서 일해가지고 하면 3배로 드려야 되겠네요. 될 것 같으세요? 안 될 것 같으세요? 됩니다. 예, 안 될 것 같아요. 아, 나 이거 왜 한지 알았다. 저거 내가 가리니까 그렇구만. 쏘는 것. 그래서 저희는 누적을 얼마만 해준다? 며칠? 30일만 해준다. 근데 이 30일도 굉장히 깁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가입했다 치면 이쪽에 한 사람이 들어오면 어디서부터 매칭이 돼요? 위에 거부터 매칭이 되기 때문에 밑에는 날짜가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일하신 분들한테는 이 날짜도 굉장히 긴 시간이다. 그래도 과부하가 올까요, 안 올까요? 그래도 과부하가 와요. 그래서 또 한 방법으로 과부하 막는 방법으로 뭐냐면 자, 저 위에 사람이 우리가 한 520억을 수당으로 나눠 가질 건데 누가 몇 명이 한 100억씩 가져가 버렸어요. 재미있어요, 없어요? 100억씩 가져가신 분은 재미있겠지. 근데 자, 100억씩 가져가면 재미없어요. 그래서 뭐를 했냐면 월 지급 한도를 10만 달러로 막아놔 버렸습니다. 자, 10만 달러면 우리 하나로 얼마예요? 1억 3,500. 월, 한 달에. 네, 그러면 충분한가요? 안 충분한가요? 어떤 분이 이거 작다 그러신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나 보러 보시고 그런 말씀 하신가 모르겠어요. 근데 충분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내가 1일부터 10일까지 10,000달러씩 벌었어요, 매일. 그러면 10일째 얼마 벌었어요?
10만 달러. 11일째부터 내 산하로 들어오신 분들은 매칭이 돼서 사라지긴 합니다. 근데 저한테 수익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그럼 제가 안 받은 수익은 어디로 갈까요? 예, 산하에서 어느 분한테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밑에까지 골고루 벌 수 있도록 공정하게 만들어놨다. 자, 이런다고 과거가 안 올까요? 나중에 사람 많이 들어오면 과거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기로 약속을 했냐면 우리가 n분의 1로 차감할게요. 그리고 미리 약속이 돼 있어요. n분의 1로 차감한다는 뜻은 뭐냐면 우리는 그 80% 모아놓은 걸 그냥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한테. 근데 오늘 지급해야 될 수당이 1억이야. 근데 내가 여기 남은 거는 8천만 원밖에 없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기로 약속을 했냐면 10달러 주던 걸 몇 달러로 줄이면 돼요? 8달러로 줄이면 돼요. 간단하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줄이기로 했는데 그 줄이는 것마저도 어디서부터 줄이기로 했어요? 위에 상위 직급자부터,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간 사람부터 n분의 1로 차곡차곡 줄여서 내려오기로 약속을 해놨습니다. 제가 이게 이제 제가 이거 n분의 1로 차감에 제일 피해자가 저였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위드유라고 커피로 갖고 할 때 커피가 30 얼마였거든요. 근데 한 사람 들어올 때마다 3만 원씩 줬어요. 근데 이제 제 바로 밑에 계신 분하고 위에 계신 분은 3만 원일 때 돈을 열심히 벌어 가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쪽이 한쪽은 빵 터졌는데 한쪽이 제가 안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돈을 제일 못 벌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느 날 이쪽이 빵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몇천 개 있던 게 어떻게 돼요? 이쪽에 100개 들어오면 이쪽이 400개예요. 그럼 얼마예요? 엄청나잖아요. 그렇게 맞춰 먹는데 제가 3만 원을 맞춰 먹은 게 한 3일인가 지나고 나니까 뭐가 왔어요? 과거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위에 상위 직급은 반절로 줄이네요. 세상에. 근데 미쳐버린 줄 알았네. 그래가지고 3만 원 주는 걸 저기 15,000원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0명이 들어와도 버거워요, 안 버거워요? 돈 벌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이거 몇 달 가다 보면 밑에까지 잘라야 될 때가 올 겁니다. 줄여야 될 때가. 그러니까 13,500원 드릴 때 열심히 초창기에 많이 벌어 가셔라 이 말입니다. 근데 13,500원 주던 걸 한 7,000원, 8,000원 줘. 훨씬 어렵다니까요. 밑에 들어와도 좀 재미가 덜해요. 재밌긴 하지만. 자,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빨리 들어왔을 때 빨리빨리 벌어 가자 이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100달러 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면 매출이 순환이 될까요? 안 될까요? 순환이 안 되죠. 그런데 돈 못 번 사람한테 100달러 더 쳐. 그러면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를 해놨냐면 수익이 2,500달러 발생 시마다 뭐를 한 번 더하게 해놨어요? 100달러를 한 번 더하게 해놨어요.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이거 모르고 며칠 한 3일인가 했는데 이게 너무 모른 거예요. 넘어가지고 수당이 이틀 동안 안 들어온 거예요. 너무 바빠갖고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도 몰랐어요. 이거 딱 봤더니 수익이 안 들어왔어. 그래서 내가 뭐 회사에 딱 항의를 있는 대로 했죠. 전화해가지고 딱 했더니 그럴 리가 없는데요. 그래서 한 거예요. 근데 얘를 보더니 대표님 2,500달러 넘으면 100달러 더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대표님 모범을 보이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못 받았습니다. 이거. 그래서 저희는 2,500달러면 우리 하나로 한 30, 40 되나요? 330, 40 벌 때마다 100달러를 더 치게끔 해놨어요. 그리고 5,000달러에 한 번 더 치고 7,500달러에 한 번 더 치고 10,000달러에 한 번 더 치고 매출은 누가 쳐요? 돈 번 사람이 계속 치게 해놨어요. 그러면 돈 번 사람들이 치면 또 그게 어디로 뭘로 풀려요? 수당으로 계속 풀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순환이 되게 해놨습니다. 참 잘 만들어놨죠.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는 이게 답니다. 마케팅이. 후원수당 이게 다 끝이에요. 그러니까 후원수당을 크게 주면서 이걸로 끝이다. 근데 제가 가리니까 자, 근데 저희가 뭐를 만들어놨어요? 추천 수당을 안 드리고 추천 매칭 수당을 만들어놨어요. 왜 만들어놨을 것 같으세요? 그 전에 추천 수당도 없고 추천 매칭 수당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내리 추천을 주더라고요. 내리 추천을 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한국 사람은 공짜로 받으면 일을 안 해. 그죠? 추천 한 명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리고 또 이게 좀 부당하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추천을 50명 하신 분도 있고 100명 하신 분도 있고 한 명밖에 안 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똑같이 가니까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딱 뭐를 만들어놨냐면 추천 수당은 딱 평생 한 번만 받잖아요. 그죠? 그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 매칭 수당은 내가 추천하신 분이 일을 할 때마다
1대 5%, 2대 5% 이게 끝입니다. 마케팅이.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저희는 후원 수당은 최대 3배까지 소식적 기준 3배까지 드리고 또 30일 대실적은 얼마를 누적을 해줘요? 네, 30일. 탄생한 날로부터 매일 다릅니다. 탄생한 날로부터. 자, 그리고 월 지급 한도를 10만 달러로 막아놨고 그래도 과거와 갔을 때는 뭐 하기로 했어요? n분의 1로 차감하기로 했고 이게 답니다. 마케팅 끝입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가지고 뭐를 가요? 직급을 보내드릴 거예요. 직급이 보내드린 이유는 뭘까요? 이게 써먹을 때가 있으니까 그러겠죠. 저희가 메타 비전 글로벌이 제일 첫 번째로 선택한 상품이 뭐였어요? 메타센 코인이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메타센을 1년 기간을 두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1년 뒤에 끝나버리면 우리 뭐 할 거냐는 거죠. 그죠? 그래서 1년 뒤에 끝났을 때는 여러분들하고 의논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뭔가를 또 만들어낼 거예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지금 뭐를 했냐면 지금 플랫폼을 만들고 있어요.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플랫폼 안에서 일어난 수익을 우리들이 나눠 가질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희들이 앞전에 해봤거든요. 그래서 앞전에 저희가 이제 최고 직급자가 11레벨까지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이 레벨 단계가 약간 달라요. 11레벨까지 있었는데 그 이제 우리가 한 두세 달 공유수당을 나눠 가졌거든요. 근데 11레벨이 한 170 정도 받더라고요. 최고 직급자 한 명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밑에 뭐 8레벨 정도가 8만원, 9만원 받았어요. 근데 이 8레벨이면 그때는 우리 그 당시에 500만원 이상 번 사람이었거든요. 누적으로. 근데 그것도 엄청나게 큰 비전을 봤어요. 저희들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플랫폼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이 많이 모여들면 모여들수록 거기서 이용하는 사람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공유수당이 늘어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100달러 가입만 해도 직급을 드립니다. 1레벨. 예. 그리고 2레벨은 뭐예요? 100달러 이상 버신 분. 그 다음에 3레벨은 200달러 이상 버신 분인데 200달러를 또 벌어야 되는 게 아니고 100달러 더 벌어서 더해서 그래서 누적으로 차근차근 100달러, 200달러, 500달러, 1000달러, 2000달러, 5000달러, 10,000달러, 20,000달러, 50,000달러, 지금 10만 달러, 20만 달러, 50만 달러, 100만 달러, 200만 달러까지만 딱 해놨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를 할 거냐면 지금 저희가 이제 쇼핑몰을 만들 거예요. 지금 쇼핑몰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쇼핑몰을 어떻게 만들고 있냐면 예를 들어 시중에서 쿠팡에서 10만 원이야 가격이. 근데 우리 메타비전몰에서는 5만 원이에요. 쓸까요 안 쓸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대리를 불렀어. 대리를 불렀는데 보통 대리는 나한테 들어오는 게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메타비전 대리를 부르면 얼마 들어와요? 불러보셨잖아요. 2만 원에 2,000원. 2,000원 들어와요.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네, 재밌죠. 그리고 또 꽃배달을 불렀어. 꽃배달을 나한테 들어오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똑같이 저렴하게 꽃배달을 시켰더니 어때요? 나한테 5,000원 들어와요. 5,000원. 그리고 또 거기서 남은 돈들이 있거든요. 또 남은 돈들을 모아갖고 우리가 공유수당으로 풀겠다는 거죠.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이 공유수당을 받을 자격자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돈을 한 푼도 못 버신 분도 공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받냐면 저희가 뭐라 그랬어요? 공유수당을 받으려면 500달러 이상 치신 분. 근데 우리가 아까 2,500달러 할 때마다 100달러 더 치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있습니다. 예, 돈 버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그냥 500달러가 넘어가게 돼 있어요. 500달러가 아니라 1억만 벌어도 몇 개를 더 쳐야 되겠어요. 그잖아요. 300 얼마 벌 때마다 더 쳐야 되니까. 근데 요분도 받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이분도. 요분은 뭐를 할 거냐면 여기서 딱 400달러 더 하시면 공유수당에 참여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내가 난 그냥 공유수당 안 받을래. 그냥 제품만 쓸래. 그러면 거기에 들어오셔서 그냥 50% 혜택을 누리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인의 선택이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 회원들이 엄청 늘어나서 제품 쓰는 분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많아졌는데 거기서 이분들이 안 가져가신 분들이 계시면 우리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네, 좋죠. 받아가시. 왜냐면 덜 나누잖아요. 네, 나누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레벨을 쭉 올려놓은 이유는 여기 상위 직급에 있는 건 밑에 끝까지 중복 지급을 받기 때문에 직급을 한번 평생 가놓으면 평생 연금성 소득이 나올 수밖에 없게 돼 있다.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그 주현수 대표님이 원래는 우리 여기 메타비전 1번 사업자로 오셨어요. 오셨는데
조현수 대표님이 빠지셨어요. 왜냐면 본인이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 이게. 그래서 맞지가 않는 것 같아서 지금 뭐를 맡아서 하고 있냐면 지금 열심히 그 플랫폼을 만들고 있어요. 플랫폼.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데 이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는 플랫폼 대표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어저께 가갖고 봤거든요. 막 통화를 여기저기 하고 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통화를 하나 봤더니 이제 메타 비전 글로벌만 플랫폼을 해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팀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방판팀이라든가 이런 팀이라든가 그 조건을 다 따로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우리 GL바이오 들어왔었잖아요. 앞전에 GL바이오 회사가 회사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GL바이오는 거기서 알아서 하잖아요. 근데 GL바이오 제품을 우리가 저렴하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회사들끼리 이렇게 하는데 우리 또 메타비전 글로벌은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하는데 거기서 이제 일어난 수익 회사에서 가져간 수익을 좀 나눠가지고 우리가 공유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 대표님이 만들어 놓은 거에 저희들이 처음에는 들어갈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가 조금 불리하다 이러면 나중에 우리가 유저들이 많아졌을 때는 우리 자체 쇼핑몰을 만들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돈만 있으면 돼요. 투자하면 되니까. 쇼핑몰은 전산비만 주면 다 만들어 주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전에 또 제가 유리한 게 뭐냐면 제품 런칭을 누가 했냐면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70 몇 개 업체를 제가 제품 런칭을 다 했거든요. 제품을 연결해서 런칭을 했는데 진짜 재밌었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회사는 런칭하기 힘들어요. 예를 들어 얘를 런칭하려고 한다. 그러면 얘를 10,000세트, 20,000세트를 미리 내가 사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우리는 플랫폼 형태를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예를 들어 여기 소비자분이 얘를 주문했어. 그럼 어디서 가요? 우리 회사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연결 고리 역할만 해주는 거예요. 대신 뭐를 하냐면 우리가 그 유통의 마진 있잖아요. 그거를 회사가 조금 가져가는 편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조금만 그냥 유지만 할 수 있게. 그리고 나머지 이익금이 나온 걸 뭘로 풀어? 공유수당으로 풀어요. 그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이제 조현수 대표님이 우리의 마음에 딱 맞게 만들어주면 물론 따라가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만약에 안 맞게 만들어줬다 그래도 별로 걱정 안 해도 된다. 그거는 쇼핑몰은 또 요즘은 쇼핑몰이 대여로 된 데가 많더라고요. 대여. 월 사용료를 주고 그 쇼핑몰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 나온 이익금을 가지고 우리들끼리 공동으로 나눠 가진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의논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자, 어느 정도 뭐 이게 뭐 나중에 진짜 많아지면 어느 직급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는 공유수당을 평생 가져갈 건데 자. 주식을 가장 많이 받고 그러니까 일반 삼성이나 이런 회사에서는 대주주가 배당금을 제일 많이 가져가잖아요. 근데 저희는 누구예요?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대주주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들 각자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그동안 남의 회사 열심히 했잖아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투자도 해보고 그래서 맨날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맨날 당하기만 했잖아요. 우리들이 약자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우리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코스타리카에 법인 회사가 있긴 하지만 걔 회사가 지금 벌어간 돈이 적을까요 많은가요? 그닥 많지 않아요. 많지 않다 보니까 그 회사는 그냥 허수아비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회사가 돈을 많이 가져가야 힘이 생기거든요. 근데 저기는 이제 우리가 유저 숫자가 많아지면 뭐 그렇게 되겠지만 그리고 코스타리카 법인 회사도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운영을 할 수도 있어요. 주주제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게 100달러짜리가 끝나면 그냥 딱 끝난다 안 끝난다? 그 다음에는 다른 상품이 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실제 이런 뭐 커피로 올 수도 있고 제품으로 올 수도 있어요. 제품을 가지고 저는 제품 가지고는 80% 수당을 절대 못 푸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고비라는 회사에서 보니까 직구로 보내가지고 100달러 이하로 직구로 보내면 관세가 안 걸리거든요. 직구로 보내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아무 문제 없이 75% 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만 하면 꿈만 꾸면 아이디어만 내놓으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첫 번째 상품이 메타센 코인일 뿐이에요. 근데 이 메타센 코인이 비전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코인을 사고 나면 1년 낙을 건다 했잖아요. 근데 제일 큰 문제는 뭐예요?
1년 뒤에 우리들이 락이 한꺼번에 풀렸어. 그랬을 때 지금은 전세훈 대표가 1달러를 유지하는데 자신이 있대요. 그리고 아까 제가 패스아웃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300만 원치를 사갖고 왔어. 그래서 여기서 쓰잖아요. 카드에다 넣어준다 그러대요. 비자 카드에다. 카드에다 삽입을 해서 넣어주면 이렇게 쓸 때마다 그 코인이 회사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 대표님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코인이 들어올 때마다 소각을 하게 돼요. 계속 그거를. 그래서 코인의 숫자를 자꾸 줄여가지고 비트코인처럼 만들겠다. 이게 이 대표님 목표예요. 그러면 그분이 아무리 이제 소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코인의 값어치가 그때 우리가 1년 후에 락이 풀렸을 때 코인이 한 막 10달러 막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 우리 1달러로 샀는데. 그러면 우리가 진짜 조금 투자했는데 얼마예요? 10배로 늘어났잖아요. 이랬으면 정말 다행이겠지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잖아요. 근데 우리가 희망적인 게 뭐냐면 우리 코인이 락이 풀릴 때가 그 뭔 비트코인 반감기 막 코인 하신 분들 그러더라고요. 그때래요. 그래서 그때가 불장이 올 때래. 불장이 우리 락 풀릴 때가. 그러면 그때는 우리들한테 다 던지게 해주겠대. 그냥 다 빨리빨리 팔아치울 수 있게. 예, 그래서 자 불장이 올 가능성이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 조그맣게 100달러 투자하지만 얘가 진짜로 큰 돈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이란 건 아닐 때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1년 후에 딱 락이 풀렸는데 자 100달러를 투자해서 100달러 이상 벌어가신 분들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예, 100달러 이상 벌었으니까 혹시 코인 값이 떡락이 돼도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저희가 100달러 투자해서 아무것도 안 하신 분, 진짜 순수하게 투자만 하신 분, 이분들한테 좀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뭐를 하기로 했냐면 1년 후에 락이 딱 풀렸는데 좀 실망을 했어. 우리 투자한 거 괜히 투자했네. 이랬을 때는 그 회원님은 선택을 하게 할 거예요. 코인을 100개를 내놓으시고 100달러치 제품으로 드릴까요? 예. 아니면 그냥 코인을 비전을 갖고 가지고 계실래요? 선택을 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코인이 100달러가 회사로 다시 들어왔어. 어떻게 할까요? 소각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소각을 하면 코인의 값어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비전 있는 한번 투자를 해보자. 예, 이겁니다. 예. 그래서 엊그저께 이제 전세용 대표님한테 갔다 오니까 결과가 되게 좋았어요. 결과가 되게 좋으니까 앞으로는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러니까 전 대표님이 이제 가시면 혹시라도 섭섭해하지 말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명함을 안 드려요, 여러분들한테. 왜 안 드릴까요? 네, 다 막 전화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명함을 안 드리는 거예요. 명함을 안 드리니까 혹시라도 섭섭해하지 마시고 이제 저 통해서 연락 오면 만나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회사가 궁금하신 분들은 내가 이 회사 작지만 이 회사에다 어쨌든 투자를 걸 거잖아요. 이 회사를 보고 비전을 가지고 투자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리고 진짜 내가 이분 꼭 일 시켜야 되겠다. 근데 이분이 잘 안 끌려와. 그러면 이분한테 한번 가서 회사 가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일주일에 2번이든 이렇게 날짜를 잡아가지고 특히 또 전 대표님이 되게 유리한 게 저희들이 유리한 게 뭐냐면 전 대표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나라에 유인시티를 최초로 가져오신 분이에요. 유인시티를.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잘하셔요? 못하셔요? 엄청 잘하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웬만하면 가서 한번 뵈면은 비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저희가 이제 저희들끼리 시작을 했잖아요. 저희가 딱히 회사가 없어요. 회사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끼리 하다 보니까 옛날에 크라우드원처럼 저희들끼리 하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센터도 없고 사무실도 없고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구정 딱 지나놓고 생각해 보니까 그 전에는 사람들이 모이자 그러면 확 모였거든요. 근데 지나놓고 딱 생각해 센터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막 센터가 또 다른데 엄청 비싸더라고요. 월세가 막 380 막 이래요. 그런 건 도저히 생각도 못 하고 있는데 엊그제 민자 사장님이 뭐 언니 좋은 데 있어야 한번 가봅시다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봤는데 괜찮더라고요. 12평인데.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쓸 거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니플 코인 초창기 혹시 아세요? 니플 코인 초창기 때 이런 식이었대요. 이런 식 했는데 이제 어떤 분이 형님 오세요. 막 형님 하도 오세요. 그 애터미 박한길 사장님 친구분이에요. 유병훈 사장님이라고.
형님 오세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갔대. 근데 거기가 거의 조폭 이런 수준이었나 봐요. 아니 그런 출신이었대. 그래가지고 딱 갔더니 할머니들을 앉혀놓고 밥통 갖다 놓고 밥에 먹고 막 이렇게 있더래. 근데 이제 이런 식이에요. 이런. 그래가지고 그날 딱 가서 설명을 들었는데 코인의 코자도 몰랐는데 저기 못 가 그랬는데 형님 일단 형님 지갑에 넣어줄게요. 그래서 200만 개를 주더래요. 200만 개. 200만 개를 딱 넣어주는데 200만 개를 넣어줬는데 저녁에 와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기꾼 같더래.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예 형은 안 할란다 그러고 200만 개를 다시 줬대요. 근데 그 후로부터 이제 그 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걔가 리플 코인이 한 몇 년간 안 떴나요? 그게 한 3, 4년 안 떴어요. 그냥 뜬다고 말만 하고 3, 4년 동안 안 뜬 거야. 그러니까 이제 돈 많은 할머니들이 그냥 일 없으니까 나와서 같이 밥에 먹고 재밌잖아요. 재밌으니까 이렇게 하다가 얘한테 200 팔고 여기 할머니한테 뭐 매번 얼마 팔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단계가 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할머니들이 반란이 일어난 거야. 네가 사라질 거 샜는데 올라간다며 안 올라가잖아 막 이러면서 네가 물어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돈 많은 할머니가 할 수 없이 200만 원 다시 주고 고인 받고 200 다시 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유병원 사장님이 코인을 반납을 하고 나서 한 3, 4일 후에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3, 4일 후에 아니 서너 달 후에가 딱 어느 날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때 리플이 얼마까지 올라간지 아세요? 5천원까지 올라갔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이 200만 개 어땠어요? 200만 개 줘버렸잖아요. 줘버려가지고 이제 딱 거기 가서 누님 얼마 벌었어? 그러니까 나 60억밖에 못 벌었어. 그러니까 누님 얼마 벌었는데 나 300억밖에 못 벌었어. 막 진짜 이게 실제로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센터를 차리면 밥도 못 해먹게 하고 막 이러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지금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지금 으쌰으쌰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센터에서는 밥솥 갖다 놓고 밥도 해먹게 할 거예요. 그러면 또 반찬 잘하신 분들은 반찬 하나씩 들고 오세요. 들고 오셔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같이 밥해 먹고 왜 그냥 밖에서 식사하려고 갔더니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한 사람이 돈 내려고 그러더니 주머니가 너무 무거워 진짜 이거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같이 밥도 해 먹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하루 종일 누군가를 상주를 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세미나는 계속 돌아가게 하고요. 돌아가기 위해서 한 분, 두 분, 세 분만 와도 우리가 세미나 그냥 해드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우리가 이걸 폭발시켜 보자고요. 우리가 지금은 초창기다 보니 정말 열악합니다. 열악한데 지금 시작하신 분들이 만약에 우리 회사가 진짜 커졌다. 뭐 여러분들은 돈 벌 가능성이 어떨까요? 엄청난 결과가 올 겁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노력해 보시기로 하시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일은 지금 여기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 앞에서부터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았거든요. 저희가 사업 설명이 너무 짧아 간단하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